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귀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농담하나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귀촌한단 말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시의 답답한 환경을 떠나서 이 장소처럼 쌀쌀한 가을 바람과 예쁜 꽃들,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보면 귀촌에 관한 문제들이나 귀촌 부동산 이런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귀촌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 많은 분들이 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돈 문제 같습니다. 귀촌하려면 마음에 드는 동네를 찾아서 그럴싸한 땅떼기 하나 사서 집을 짓고 아담하게 집을 꾸미고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되게 거의 모든 분들의 꿈이 다 그런 건데요. 결국 이런 문제는 그러면 돈의 문제이죠. 그러면 문제는 돈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반드시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15년 차 지금 살고 있는데, 귀촌에 관해서 지금 방송도 2년여 계속 하고 있고, 귀촌 문제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 고민하고 주변에 살아가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라든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귀촌 문제는 궁극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목도 1000만원으로 귀촌하기라고 달았지만,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귀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냥 생각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막 이렇게 숨 막히는 그 도시 환경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이런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조금 여유 있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막상 귀촌을 못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살고 있는 이런 시골에 온다고 해서 못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시골에 가서 살더라도 정말 어떤 일이든 서울에서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도 다 시골에 와서 살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상상력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한데,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안 되는 일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 지하철 공사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시골에 가면 지하철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지하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시골에 못 간다, 그럼 그분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고 삶이 만족스러운데 굳이 막 돈이 부족한데도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지금 어떤 직장이든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이 도시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루하루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단지 직장일 뿐이지, 그게 반드시 어디에 시골에 가서도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은 시골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와 시골은 먹고 산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시골에서 할 수 있고, 도시에서 먹고 살았으면 시골에 와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시골에서 하기 좋은 사업, 시골 비즈니스, 귀촌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서너 차례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귀촌에서 시골 가서 뭐 먹고 사나, 이 이야기는 저도 시골 사람이고 시골 사람들도 다 먹고 산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제 이웃에, 바로 이웃에 사시는 분도 전혀 귀촌 직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비책 일체 없이 그냥 하여튼 멀리 다른 데 사시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즐겁게 귀촌 생활 하시면서 금방 그 일자리도 찾고 이런저런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또 그분 이렇게 그렇게 준비 없이 와서 살아가는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직업도 있었나? 시골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그 시골에서도 도시와 다름없이 먹고 산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비슷한 문제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막노동 하시는 분은 막노동, 얼마든지 시골에도 막노동 할 때가 많아요. 시골에 농촌에도 이 농사 짓는 분들도 그런 일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읍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또 이런저런 일자리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귀촌 하시는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다들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자금 문제,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이라도 하나 사고 집이라도 하나 지으려면 그 2, 3억이 들어가는 건데 어느 세월에 그런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귀촌하겠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2억이나 3억 이런 돈은 다 뭡니까? 땅을 사야 되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죠. 아니면 집을 사거나 땅이 딸린 텃밭이라도 딸린 집을 하나 산다, 이런 자금이 2, 3억 든다는 겁니다. 2, 3억 정도 해봤자 그냥 집을 하나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빚을 지게 될지도 몰라요. 좀 번듯하게 하려면 지금 수억이 들죠. 상당히 큰 돈이 들지만 이렇게 집을 짓고 이 텃밭을 산다 이렇게 해봤자 이 부동산을 가지고는 아무런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아니면 5억이 들어도 이거는 다 주거 비용이라는 겁니다. 다 해봤자 주거 비용이에요. 무슨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귀촌 자금이라는 거는 다 따지고 보면 주거 비용이지 그 나머지는 별로 귀촌하는데 또 그렇게 돈이 들어갈 일도 없죠. 가서 살면 되니까. 그건 이제 뭐 먹고 사나, 그 문제는 언제나 따로 남는 겁니다. 뭐 먹고 사나, 직업,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까, 이런 직업, 뭐 먹고 사나의 문제는 그대로 따로 남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먹고 사나 문제는 이 귀촌에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주거 비용을 안 들이면 귀촌 비용도 안 드는 겁니다. 주거 비용, 땅 사고 집 사고 혹은 집 짓고 이거 안 하면은 귀촌 비용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귀촌 생활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나만 집 한 채 지어놓고 앞에 텃밭 가꾸어서 밭고랑 몇 개 일구고 채소 좀 심고 풀 뽑고 잔디밭이나 가꾸고 주변에 산책한다, 이런 정도 그림이 되게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주거입니다. 주거, 집과 정원, 텃밭, 이런 텃밭 같은 거는 정원은 또 별론으로 하더라도 텃밭 같은 문제는 사지 않더라도 어떤 마을에 가서 마을에 집을 빌리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을에 가서 정착한 다음에 마을을 한 2바퀴만 돌면 그 텃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 사더라도. 누가 농사 짓지 않는 땅을 100평이든 200평이든 내가 텃밭 좀 지어 먹겠다,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좀 들깨나 콩 이런 좀 많은 작물들을 해보겠다 그러면 밭을 하나 빌린다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같은 경우에 제발 좀 누구 와서 이 텃밭 가꾸어 먹고
농사 좀 지으라고 제가 2번이나 광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텃밭 와서 무료로 밭 빌려줄 테니까 농사 지으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텃밭 구한다 이런 거는 어느 동네에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농지가 없는 곳에 간다면 불가능하겠지만요.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돈이 없어도 땅을 사지 않아도 텃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주거 비용이지 않습니까? 집이고 땅. 이 주거 비용이 들지 않는 귀촌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나 땅을 구입하지 않는 귀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드리는 가장 좋은 귀촌 방법, 빌려서 하는 귀촌입니다. 이게 귀촌에 대해서 가장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이, 내 땅 사고 내가 집 짓고 막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막 어떤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귀촌의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꿈속에 있을 때만 그런 거고요. 실제 이 시골에 와서 살아보면은 이거는 점차 처음에는 이 땅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점차 이게 이 부담이 되면서 날마다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싶은 공간을 꾸민다든가 이런 거 한동안 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잔디밭을 넓게 조성해 놓아도 그거는 다 그 골치 아픈 일거리고, 텃밭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놔도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은 먹는 건 얼마 못 먹거든요. 항상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빌리거나 땅을 빌려서 귀촌했을 때 그런 걸 할 수 없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텃밭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빌려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린 집도 뭐 집 꾸미는 게 취미라면 그걸 직업으로 만들든지, 빌린 집도 꾸미고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빌려서 하는 귀촌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려서 하는 귀촌은 첫째, 그 텃세 걱정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이나 땅을 빌려서 귀촌을 하면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 텃세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휙 떠나버리면 되죠. 요즘은 시골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땅을 좀 빌리고 뭐 집도 하나 빌리고 해서 이렇게 귀촌을 하면은 떠나버릴까봐 막 잘해주려고 말 사람들이 더 애씁니다. 아주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번듯한 집을 짓거나 뭐 사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뭐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 잘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괜히 벨이 꼴려서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텃세잖아요. 오히려 빌려 사는 귀촌은 텃세 걱정 없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떠나버리면 된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 또 빌려 사는 귀촌은 귀촌 자금 문제가 애시당초 안 생기죠. 빌려 사는 귀촌하면서 뭐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뭐 전세 집을 빌린다거나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냥 월세로 빌리면 됩니다. 보증금 몇백에 월세 20-30만 원이면 얼마든지 말끔한 집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귀촌 자금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빌려서 하는 귀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려서 귀촌하면 내가 이 동네에 집을 하나 빌리고 땅을 좀 빌리고 해서 뭐 몇 년 살아보다가 어느 지역이든 몇 년 살면은 좀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 더 여행도 더 많이 가고 싶고, 이번에는 이 북쪽에서 좀 살았으니까 저 남쪽에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방식의 귀촌도 가능하거든요. 귀촌이라는 게 뭐 땅에 말뚝을 박아놓고 영원히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게 귀촌이 아니니까요. 시골에서 살고 분위기 환경 좋은 곳에서 인생을 즐긴다, 이게 귀촌이기 때문에 내가 흥미를 가지는 그 다른 지역에 또 한번 가서 살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빌려 사는 귀촌의 또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빌려 사는 귀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냐 하면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는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제대로 못 살고 떠나야 되니까 집 사고 땅 사고 했는데 떠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봐야 되죠. 안 그러면 집도 못 팔고 땅도 못 팝니다.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는 그런 지역에, 그런 장소에 잘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성공한 귀촌이잖아요.
돈을 들여서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귀촌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빌려서 하는 귀촌은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빌려서 하는 귀촌이 1,000만 원으로 귀촌하기 프로젝트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금 문제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빌려서 집도 빌리고 땅도 빌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빌려서 하는 귀촌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려서 하는 귀촌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사려면 뭐 부동산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내가 이런 땅 하나 사고 싶소 하면은 뭐 얼른 찾아서 소개해 주죠. 그렇게 집을 사고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려서 귀촌을 하려면은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가 시골에 뭐 보증금 300에 월세 20 정도 되는 주택을 하나 빌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그걸 수익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임대주택은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수익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뭐 극히 예외적으로 다루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리는 귀촌을 하시려면 내가 마음에 드는 마을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리는 귀촌의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주말 되면 여행도 하시잖아요. 오늘은 강원도, 내일은 뭐 다음 주는 전라도, 그 다음 주는 경상도, 그 다음 주는 충청도 이런 식으로 여행 삼아서 이 동네 저 동네 어디 내가 살만한 마음에 드는 동네가 있는가 다니시고 그렇게 직접 발품을 팔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뭐 별로 단점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은 귀촌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도시에서 계속 시간 없이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시간인데 시간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터전을 찾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행 삼아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보면 100% 빌려서 하는 귀촌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농어촌 마을이 4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다 하면 농촌, 어촌 마을이 4만 2천 개 정도 돼요. 이런 모든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경로당, 경로회관이라고도 하고 마을회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개 마을에서 어떤 무슨 리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을 다 지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서 짓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마을회관이 웬만한 회관은 다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을 이렇게 더 짓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도 우리가 주택 임대의 한 가능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월세 20만 원에 그 마을회관에 그 2층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마을 입장에서도 마을에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이 마을 기금으로 쓰게 되죠, 모이면은. 그리고 임대를 사시는 그 주택으로 쓰고 계시는 분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윈윈이죠. 마을회관을 빌리면 임대하면 마을에 이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쉬는 시설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에서는 누가 임대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빌려줄 겁니다. 그런 것도 마을회관 혹시 임대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을회관을 안 빌려주더라도 아이고 우리 마을에 이런 주택 지금 빌려주는 집 많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시오. 그럼 될 거요. 이런 정보를 금방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을회관도 빌릴 수 있는 주택 중에 하나다. 이 점을 아시면 훨씬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빌려 사는 귀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